열등감 때문인데 열등감이야말로 마지막에 숨겨진 히든 감정이고 인사이드 아웃 3의 복선과 암시입니다. 지금 불안을 넘어선 진짜 숨겨진 내면의 감정이 바로 열등감이고 지금 라일리라는 캐릭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인성이고 하나가 실력인데 그러니까 라일리라는 캐릭터는 도덕적 우월감,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캐릭터예요. 지금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키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하키 장면에서 라일리가 실력은 입증되었다고 이미 나와요. 왜냐하면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죠. 근데 처음에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이 뭐냐면 바로 반칙, 바로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결국에는 첫 번째 하키 장면에서 이기죠. 자신만의 실력, 하키 실력으로 전략을 써서 이기는데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은 라일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뽐내는 장면. 발표 때 자신의 친구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을 일으키면서 자아가 완성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일리의 자아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게 바로 파란색 자아, 긍정적인 자아를 인성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라일리의 가장 큰 자부심은 바로 인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서양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로션님 잠시만요. 이거 뭐 그냥 픽사,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제 기독교적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죄악이 바로 프라이드,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라일리의 서사를 제작진들이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했냐면 라일리의 자부심인 도덕적인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레이스와의 충돌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레이스는 인성도 좋고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년배, 결국에는 같은 나이대의 친구죠. 그러니까 라일리의 열등감을 그레이스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 영화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은 굉장히 PTSD, 트라우마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이제 군데군데 암시적인 간접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제작진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폭발하다 보니까 치고 만 것이다. 마지막에 불안이 폭주하면서 이 난리가 났는데 불안이 폭주한 거는 결과론적인 의미고 불안이 폭주한 이유 자체는 열등감 때문인데 사실 근데 열등감을 감정의 캐릭터로서 전면에 내세우면은 정말로 알겠지만 여자 학생들의 어린 시절에 열등감 때문에 대부분 화장실도 손도 잡고 같이 다니고 난리가 나죠. 누군가 나를 따돌릴까봐 혹은 저 애가 더 예뻐 보이는 순간에 그거를 참지 못하고 서로 굉장한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은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굉장히 열등감이 자신의 행동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근데 인사이드 아웃 2 제작진들은 어느 정도 불안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걸로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패닉이 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불안이란 캐릭터가 왜 불안이라는 감정 캐릭터가 나중에는 폭주하게 되었느냐 그 감정을 계속 따지다 보면은 정말로 열등감이 있고 사실 열등감이란 캐릭터를 표현했었어야 제작진들이 말이 됐는데 그거는 약간 순화해서 표현 안 하고 그냥 노스텔저라는 할머니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을 살짝 넣어줬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된 나는 좋은 사람이야의 자를 넘어서 파란색 자였죠. 나중에 주황색 자로 넘어간데 주황색 자가 외치는 말은 나는 부족해 이 말입니다. 실력의 문제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인성의 문제에서 실력의 문제로 왜 넘어왔느냐? 그레이스에게 자신이 인성이 밀렸다는 사실을 지금 라일리 스스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라일리의 내부 감정 컨트롤 센터에서 바로 인성이라는 부분을 덮어 씌운 겁니다. 실력이라는 걸로. 이거를 굉장히 간접적으로 묘사해 놨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라일리 넌 인성이 개판이야 이러면은 바로 영화 보다가 애들 기절을 초풍하니까 굉장히 제작진들이 세련되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라일리 인성이 개판이라는 것을 그냥 말해준 겁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불안이 폭주한 거고 불안이 폭주한 거는 라일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 그레이스와 자기 자신을 비교했고 그레이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벨, 잘 나가는 언니 그룹에 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캠프 와가지고 이미 다이어리를 훔쳐보는 것부터가 도덕적으로 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과정. 라일리가 실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일리는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 두 골 넣은 상태로 부딪혀버려요.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면서 처음에 캠프 때 마지막 영습 경기 이전에는 도덕적으로 자기가 친구들을 쌩까고 선생님 다이어리 훔쳐오고 마지막 연습 경기 와중에는 두 골, 벨, 전설적인 플레이어, 자기가 닮고 싶은 잘 나가는 언니 벨이 연습 경기에서 두 골 넣어서 전설로 됐다고 하죠. 이미 라일리는 부딪히기 직전 순간까지 두 골 넣었기 때문에 이미 전설과 실력으로는 동급이에요. 근데 어디서 라일리가 무너지고 있었냐? 도덕적으로 완전 무너지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 팀원한테 패스 안 하죠. 자기만 골 넣으려고 아주 아득바득 악을 쓰는 그 모습, 악마, 악귀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라일리는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고 또 하나의 자부심, 라일리를 지탱하는 두 가지 자부심, 바로 인성과 실력에서 실력은 보장되었으나 인성에서 무너지면서 하지만 그레이스는 라일리에게 손을 내밀죠. 그러니까 라일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결국엔 그레이스에게 패배를 선언한 겁니다. 난 도덕적으로 아주 정신이 나갔었구나 이러면서 마지막에 조이가 컨트롤 센터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누르면서 그레이스가 약간 그레이스를 통해서 라일리가 정신을 되찾은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하하호호 떠들면서 끝났지만 실제로는 그레이스에게 인성과 실력 모두 밀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에 복선이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추억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추억이라는 캐릭터가 밑에 층에서 기다릴게라고 하면은 추억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뭐를 말하냐면 그레이스와의 추억을 말해요. 그 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등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격지심이 굉장히 무섭다고 하죠. 이거는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 시절의 추억은 친구들과의 비교 열등감에서 그것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인사이드 아웃 3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온다면은 분명 자신의 친구들과 나이가 먹어가면서 충돌하는 장면 나올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제작진들이 세련되게 잘 표현했지만 로쇼의 이 정확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열등감, 그 아주 내면에 자기의 자리 잡았던 도덕적 자부심.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도 많이 약간 비판을 좀 담은 게 뭐냐면 이 픽사 제작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겉으로는 밝게 뭔가 블링블링하게 잘 꾸며놨지만 실제로 인사이드 아웃 2가 인사이드 아웃 1보다 굉장히 좀 어두워요. 보면은 실제로 자신의 감정, 사춘기 때 느껴지는 비교와 그 불안함의 감정, 정확히는 이제 열등감이죠. 열등감의 감정을 잘 표현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흥행에 성공한 것도 이 어린 아이 할 거 없이 그때의 감정을 잘 살려냈다. 내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거기서 뭐에 뒤처진다? 자기가 자신이 있어 하던 분야에서 뒤처진다. 하키 실력에선 이겼지만 자기가 처음 넘어졌을 때 자신의 친구, 학교 친구가 동전으로 넘어졌었는데 그걸 일으켜줬었던 자신의 도덕적 자부심, 자신의 자아를 완성시켰던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데에서 자신의 자아가 완성됐는데 반대로 결국에는 라일리가 마지막에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뭐다? 자신의 멀쩡히 서 있는 친구를 넘어뜨리면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서 폭주하게 되었다. 불안,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도덕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